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경남 밀양, 창녕, 의령, 함안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창녕이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의 고향이죠. 그래서 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에서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정면으로 이걸 거부를 하고 고향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이 여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중진 그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은 어제 또 보도자를 통해서 수도권 출마를 그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요. 조혜진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보도자료 내셨죠? 관련해서. 예, 예. 그 홍준표 전 대표에게 수도권에 출마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런 셈입니다. 네. 예. 일단 좀 그 배경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데 있어서 그러면 그 밀양 창녕 지역구 출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당 지도부뿐만 아니고 네. 당원들의 전체적인 뜻이 네. 당의 중진이나 또 대통령 후보, 또 광역단체장 이런 자리를 지낸 분들은 네. 이번 선거에서 당의 격전지에 그러니까 뭐 우리 당으로 나가봐야 하나마나 진다 이런 곳 말고 네. 그런 분들 정도면 가서 어려운 선거지만은 이길 수도 있는 곳, 박빙의 승부처 네. 이런데 솔선해서 가셔가지고 바람을 일으키고 또 의석도 하나 더 추가해서 확보하고 또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주변 지역에도 도움을 주는. 예. 그래서 당의 전체적인 그 승리, 압승 분위기를 선도적으로 끌어가는 예. 그런 역할을 해달라. 그것이 우리 당에 기여하는 길이고, 우리 보수 자유 진영이 총선에서 이기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그것을 통해서 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탈환을 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네네. 그런 것에 그런 분들이 앞장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목소리를 당 지도부도 계속 내왔지만 홍준표 전 예. 대표는 정면으로 거부를 한 셈이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면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이걸 거부한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걸 이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해석도 분분하기 때문에 네. 그분의 생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고 예. 그 설득력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고향에 출사표를 던진 것도 최종적인 그 의사는 아니고 오호. 다른 또 보관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정도로 지금 본인 생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잠깐만요. 알기 예. 지금 그러면 그 밀양 창녕 지역구가 아니라 일단 그 얘기는 그렇겠지만 그 마지막 결정은 또 다른 곳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혹시 뭐 그 전에 보도를 탔던 대구 동월 지역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역에서는 그 홍 전 대표의 이런 선택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예. 설마 저게 뭐 참 마지막까지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느냐. 실은 또 다른 것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한번 좀 해보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홍 전 대표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거죠.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논리를 폈냐면 지금 영남 지역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TK는 몰라도 PK 지역은 지금 스윙부터가 늘어나면서 흔들리고 있는 건데 자기라도 출마를 해서 중심을 잡고 해야만이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잖아요. 자, 그러면 그 직접 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진단과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생각이 대체로 홍 전 대표의 그런 논리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PK 지역은 물론 이제 지난 총선 때도 우리가 의석을 꽤 많이 잃었고 홍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진두지휘했던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전무후무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PK 지역에서.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 사이에 한 1년 반 지나는 동안, 1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여론이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이쪽 지역은 현재 상태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높고 표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천만 순리적으로 잘하고 이런 이상한 공천이 없고 네. 또 당내에서 이런 분란이 없으면은 PK 지역은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네. 또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꼭 축이 돼야 된다, 중심 역할이 있어야만 표가 결집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원들의 바람을 거슬러 가지고 네. 그 역주행하면서 이 지역에 내려와서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거꾸로 예. 당이 결집되어가는 당 이 표심을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당 내분과 갈등을 심화시켜가지고 표 결집을 흐트러 놓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더 강하죠. 근데 뭐 일반적인 분석은 홍준표 전 예. 대표가 결국은 그러니까 경남 지역에서 당선이 되고 예. 그래서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중심 인물, 대표 인물로 자기를 그러니까 자리매김한 다음에 대권 도전에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한번 거친 경력이죠. 아 이미 도지사를 2번 했고, 예. 경남지사를 2번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예.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대표 2번 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아. 본인이 그런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실험은 이미 해본 거 아닙니까? 아 이미 그거는 그러면 흘러간 레파토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예, 그걸 명분으로 삼기에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밀어줘봤고, 아하. 경남의 대표로서 밀어줘봤고, 예. 그래서 대통령 후보도 만들어줘봤고, 대통령도 만들어줘봤는데, 예. 마지막 성적이 지난 지방선거에 유례없는 참패아니었습니까? 그럼 뭐 대권 꿈 이런 거 꾸기 전에 그냥 당의 헌신부터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을 대권 정리하면. 꿈을 꾸는 건 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난번 그렇게 당에서 밀어줬는데도 대통령 후보로서 실패한 그 경험을 어허. 이렇게 봐가지고 다시 도전하려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실패의 경험을 반추해보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려면은 더 명분 있고 대의에 충실한 그 대승적인 행보를 보여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후배들이 갖고 오는 이 표밭에 와가지고 비집고 들어올려는 이런 모양새는 역주행하는 모양새죠. 오히려 그러면 PK 민심이 밀어주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민심이 그렇습니다. 왜 저러시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민심이거든요. 근데 좀 관심사는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밀양 창녕 지역구에서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 그 여파가 다른 데 미칠 가능성.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받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김태호 전 지사 아닙니까? 예. 이런 분 같은 경우도 그럼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그 지역구 출마를 빌미 삼아서 경남 지역에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태호 전 지사도 고향 지역에서 이미 출사표 던지고 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예. 당에서 그 당의 중진들을 의미 있는 격전지에 가서 선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네. 홍 전 대표나 김 전 지사뿐만 아니고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도록 당에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런 배치가 어려워지고 전체적인 당의 선거 구도를 흐트러뜨리게 되고 네. 당이 국민들에게 뭔가 헌신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몸을 던지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으로 어필할 수 있는 구도를 짤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걸 바라보는 우리 보수 진영, 우파 진영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저 당은 왜 저래? 이 당에서 제일 저 높은 자리까지 하고 저 기회를 많이 얻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시기에 당을 위해서 헌신 안 하고 자기 앞가림하기 급급한 당 아니냐? 이것이 보수 정당은 어쩔 수가 없어. 자기 입신이 중요하지 당이나 나라는 생각 안 하는 당이야. 이런 이미지를 주게 되면은 전체 선거판의 이미지가 그냥 훼손돼 버리기 때문에 당의 선거 전략에도 중대한 어려움, 손실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황 대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당내 민심, 네. 당원들의 생각 또 자유우파 진영의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가지고 좀 참신한 책임지는 모습에 또 헌신하는 모습의 정당 또 선거 구도, 공천 구도 이걸 짜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을 해줘야 그래 할 수 있는 것인데 당내에 힘 있는 분들부터 그런 흐름을
역행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황 전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그 인터뷰로 모신 김에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예. 그 자유한국과 새로운 보수당 더 나아가서 범보수 진영의 통합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의원님께서는 과거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할 때 원내 수석 부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좀 여쭤보고 예. 싶은 게요. 지금 예. 통합과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이 가장 원칙적이고 강경한 것으로 이렇게 예. 좀 전해지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의 어떤 통합에 대한 태도라고 할까요? 속마음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뭐 극과 속이 뭐 다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대외적으로 말하는 그 세 가지 명분, 예.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가지고 우리가 월과하고 싸우지 말자. 일단 우리가 이기고 나서 따지자 하는 거 하고, 네. 통합 보수 정당의 노선을 좀 더 개혁적으로 가져가자. 예. 중도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쇄신의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그 범보수 우파 진영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 조직으로 창당할 통합을 하자. 네네. 이거는 저는 명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통합 정당이 총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앞선 예. 구도를 저는 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다만 이제 통합에는 상대가 있고 상대들의 생각은 100%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통합에 참여하는 각 정당들이 조금씩 서로의 입장을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근데요 엊그제 예. 유승민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새로운 집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새로운 집을 지으면 당연히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이야기가 결국은 만약에 통합신당이 나온다라거나 황교안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으세요? 저는 뭐 꼭 그 대표를 바꿔야 된다라든가 새로운 인물을 세워야 된다라는 뜻으로는 이해를 안 하고 네. 당 전체적인 그 인적 쇄신, 기존의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 보수 정당의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든가.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공천 과정에서 탄핵에 책임 있는 친박 세력은 일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뜻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또 그렇게 보는 것이고, 네네. 거꾸로 또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시각도 있기 때문에 꼭 네. 뭐 한쪽을 지칭해서 저는 말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은 네. 어쨌든 국민들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예. 국민들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민들이 당신들은 이번 기회에 좀 책임지고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망을 받아들인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알겠습니다. 결정인데 네. 그런 결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정당의 통합 보수정당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려면 새 인물들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또 데려와서 새 얼굴을 내셔야 된다. 이런 의미 포함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저는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유승민 의원 지금 그 어떤 보도까지 나왔냐면 유승민 의원은 설령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준석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보수당에 남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 유승민 의원이 자신이 어떤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나 요구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합에 합류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것까지는 저는 극단적으로 뭐 말하고 싶진 않은데요. 만약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야기가 잘 합의가 돼가지고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보수 정당을 우리 이제 통합 보수 정당의 비례 정당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합의하에서 그런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합의된 시나리오가 아니고 서로 의견이 끝까지 상충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전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조혜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